자, 오늘 조건부 확률입니다. 조건부 확률이 여러분들한테 잘만 공부하면 가장 쉽고 가장 편하고 점수 따기가 쉬운 건데 잘못 공부하면 조건부 확률이 되게 어려워져요. 조건부 확률인지 아닌지를 몰라요. 자, 얼마만큼 개념 공부를 했는지 한번 체크해 볼까? 예. 사건이 두 개일 때 뭐뭐 1대. 오케이 와. 바로 이렇게 튀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마 현우는 남성을 휘어잡을 거예요 이번에. 수학은 아마 학교 선생님을 능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은 그 사건이 두 개일 때 접속사가 네. 뭐뭐 1대로 연결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거꾸로 돌아가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거꾸로 돌아간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건부 확률을 하게 되면 딱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이 두 가지는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 첫 번째가 뭐냐면은 분류 집단은 하나고 분류 기준은 두 개다. 뭐라고? 분류 집단은 하나고 분류 기준은 두 개다. 그게 무슨 말이고? 기준 두 개고 집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봐. 분류 집단은 한 개인데 네. 분석 집단이라고 해야 되지. 분석 집단은 하나인데 분류 기준이 두 개예요. 어떤 경우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하는데 맞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은 분석 집단은 하나라면 지금 여러분들 전부 다를 분석으로 하겠다. 근데 그게 분류하는 기준이 두 개라고 했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분류할 수 있습니까? 남자, 여자가 기준이 한 개예요. 예. 또 하나의 기준이 더 있어. 안경. 그렇지. 누구 둘이는 좀 이쪽으로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안경을 꼈다? 안 꼈다? 그래도 분류 기준이 한 개 더 있죠, 그죠? 제가 느낌이 이상하다, 끼라. 농담이다. 농담이다. 그래서 개념 1번은요. 개념 1은 뭐냐면은 조건부 확률은 표본 공간이 축소가 됩니다. 됐나요? 네. 그러니까 표본 공간이 축소가 된다. 제일 먼저 개념 1은 조건부 확률은 적었죠. 제목 한번 더 적을까? 조건부 확률은 표본 공간이 축소가 된답니다. 표본 공간이 뭔지 알죠? 네. 그 다음에 아까 한 개 더 있었죠, 그죠? 분석 집단은 몇 개? 한 개. 그 다음에 분류 기준은 두 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분석 집단은 한 개입니다. 분석 집단은 한 개고, 그 다음에 아까 뭐라 했어요? 분류 기준은 두 개다. 기준은 두 개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네. 자, 지금 여기에 이런 표를 하나 그릴게요. 차근하게 따라오면 되게 쉽습니다. 그리고 수능에 학교 가니 오랜만에 학교 가니까 되게 좋아요. 수능에 나왔던 문제가 전부 다가 이 조건부 확률은 엄청나게 문제 많이 나왔었어요. 자, 그럼 뭐라 그랬게? 우리 반 몇 명? 100명이라고 합시다. 우리 반 100명이 있습니다. 옛날에 선생님 학교 다닐 때는 한 반에 저번에 60명이었어요. 10명. 60명. 그거 두 배죠. 그죠? 자, 분류 기준이요. 여기가 남학생, 여학생 이렇게 분류해요. 됐나요? 네. 그리고 또 안경을 끼었다, 안경을 안 끼었다 이렇게 분류를 두 가지로 합니다. 됐나요? 네. 그러면 표가 몇 칸이 그려지냐면은 총 9칸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문제를 풀 때에 사실 여기에 이렇게 한 칸이 더 있습니다. 이렇게 한 칸이 더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는 뭐 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남학생 10명, 20명, 30명, 40명 이렇게 합시다. 싸우면은 이 학생이 이기겠죠. 예. 맞죠? 30명, 10명밖에. 100명. 응? 다 합치면 100명이죠. 아, 진짜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몇 명이에요? 70명이 남학생이 30명이잖아.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예. 아무리 남학생이 힘이 세도 이 학생 둘이서 일단 다리를 한 개씩 잡아.
질질 끌고 가면서 또 한 명은 어떻게 하면 돼요? 때리면 돼요. 그렇죠. 때리면 돼. 그럼 무조건 이겨. 그럼 여기 봐요. 여기 몇 명? 남학생 몇 명? 30명. 여학생 70명이거든요. 안경을 낀 애들이 몇 명이에요? 40명. 여기는 60명. 이거 둘이는 싸우면 안 되겠다. 그죠? 예. 왜 안 돼요? 안경 낀 사람 때리면 잡혀가요. 안경 낀 사람 때려가지고 안경이 부러지면은 그 살인 미수에 들어갑니다. 예. 알아요? 진짜요? 몰라? 네. 그러니까 안경 낀 사람하고 싸우면 안 돼.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에서 분석 집단은 1개, 분류 기준은 2개라고 했죠. 그죠? 네. 자, 그럼 뭐야 이거? 여기서 이제 내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우리 반에서 한 명을 뽑을 때 안경을 낀 학생일 확률이 얼마입니까? 우리 반이 100명. 100분의 40. 100분의 5분의 100분의 40 맞아요? 예. 이렇게 얘기해 보면 첫 번째로 우리 반에서 한 명을 뽑습니다. 우리 반에서 한 명을 뽑을 때 여기 말을 이게 뭐뭐 할 때 이건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돼요. 안경을 낀 학생일 확률 이게 얼마라고? 100분의 40. 100분의 40 된다 그죠? 네. 여기 100분의 여기 안경을 낀 애들이 40명이니까. 네. 그런데 두 번째로 봅시다. 우리 반에서 역시 한 명을 뽑습니다. 한 명을 뽑을 때 뭐 할까요? 안경을 낀 여학생일 확률. 안경을 낀 여학생일 확률이 얼마입니까? 100분의 40 쉽게 해요, 쉽게. 100분의 안경 낀 여학생이 몇 명이에요? 30. 안경을 낀 여학생은 30명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곱하기 할 필요 없이 그냥 100분의 30입니다. 네. 됐나요? 네. 그런데 300이라고요. 300. 내가 정신이 없어요. 예. 100분의 30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는 하나 봐라. N 명처럼 보이죠? 예. 옆에서 썼어요. 100분의 30 이렇게 됩니다. 소심하게. 예. 나가라. 자, 세 번째 가봅시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 반 남학생에서 한 명을 뽑을 때 안경 낀 학생의 확률이 얼마일까요? 우리 반 학생. 응? 우리 반 뭐라고요? 3분의 1. 말을 잘 들어야지. 저 3분의 1이죠. 네. 됐나요? 우리 반 예. 남학생에서 한 명 뽑는다 했잖아요. 네. 남학생에서 한 명을 뽑을 때 이렇게 돼요. 뽑을 때 안경을 낀 학생일 확률. 우리 글자 내는데 좀 바뀌었지. 안경을 낀 학생일 확률. 이게 얼마라고? 3분의 3분의 1이죠, 그죠? 이해됩니까? 네. 30분의 10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 반 지금 여기서 우리 반 남학생에서 한 명을 뽑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네. 남학생에서 한 명 뽑을 때 했기 때문에 어떻게 여학생 갖다 버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학생 갖다 버려 됐나요? 네. 즉 여학생은 논 외로하자 이런 말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여학생 갖다 버리니까 이게 뭐가 돼요? 표본 공간이 줄어. 그렇죠. 표본 공간이 축소가 된다. 뒤에서 남학생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학생 갖다 버리니까 입이 이만큼 귀에 걸려. 손 좀 봐주라 알았죠? 네. 그러니까 뭐야? 조건부 확률은 뭐가? 네. 조건부 확률은 표본 공간이 축소가 된다는 것을 좀 알아야 됩니다. 네. 됐나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문제로 주어질 때는 이게 어떻게 주어지냐면은 이제 이렇게 주어지는 수가 많아요. 그리고 이게 집합하고 연관이 된다 했죠? 네. 집합하고 연관이 되는데 얘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네. 여기 벤 다이어그램으로 옮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옮길 때 과연 여기에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 뭐가 하나가 있고 여기 뭐가 하나가 있는데 여기에 전체 집합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뭐가 될까요? 일단은 남학생, 여학생 분류 기준이 있죠, 그죠? 네. 그러면은 이거를 남학생이라고 합시다. 네. 그러면은 이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야. 그래서 내가 너 그거 보고 도달이라고 하는 거야.
안경 낀. 와 그리 생각해요. 예. 남학생. 여기에 얘들이 남학생이라면은 예. 얘 안에 있는 얘들이 아닌 나머지가 여학생 될 거 아닌가. 예. 이해됩니까? 네. 얘들이 남학생이라면은 나머지가 여학생이 될 거잖아요. 네. 이해돼요? 안 돼요? 예. 그럼 이게 뭐가 돼야 돼요? 안경 낀 사람. 안경을 낀 사람 이렇게 돼야 됩니다. 됐어요? 예. 그러면은 이제 표를 벤다이그램을 갈 때, 즉 이거를 뭘로 벤다이그램으로 옮길 때는 뭐를 가지고 동그라미를 친다? 여기에 뭐를 분류 기준으로 벤다이그램을 그린다. 이해됩니까? 네. 어차 빠졌다. 분류 기준을 가지고서 남학생이다 안경을 꼈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오케이? 네. 자 그럼 숫자 채워볼까요? 여기 몇 마리겠니? 여기 몇 마리? 20마리. 여기 몇 마리? 10마리 됩니까? 네. 여기 몇 마리? 여기 뭐예요? 안경 낀 여학생 그죠? 여기는 뭐가 돼요? 안경 낀 여학생이 되는 거예요. 되었어요? 네. 안경 낀 여학생 몇 명입니까? 30명. 그 다음에 아까 뒤에 몇 명? 40명. 눈치챘니? 아니. 눈치 못 챘죠? 네. 남학생 할 때는 말이라고 했고 여학생 할 때는 명이라고 했어요. 오. 멋있다. 이거 눈이 부었어. 됐습니까? 네. 그럼 이게 이제 조건부 확률인데 얘를 뭘 할 거냐면은 일반화를 합시다. 얘를 지금 이 표를 가지고서 일반화를 하는 거예요. 되겠나요? 네. 그래서 표본 공간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표본 공간은 S라고 하고 여기에 얘를 A, 이제는 얘를 B 이렇게 할 겁니다. 됐어요? 네. 그럼 A, B는 뭐가 된다? 분류 기준이 되겠죠. 그죠? 네. 차분하게 따라가자. 그러면은 한 원소를 선택을 할 때 이게 한 원소를 선택을 합니다. 한 원소를 선택을 할 때 A의 원소일 확률이 얼마일까요? A의 원소일 확률 할 것 같으면은 이게 어떻게 돼요? S분의 그렇죠. 여기에 P는 얘가 NS분의 뭐가 됩니까? NA가 됩니다. 그죠? 네. 여기 있는 요 전체가 다 들어가면 돼요. 네. A가 있겠어. 여기까지 오케이. 네. 그런데 역시 또 한 원소를 선택을 또 합시다. 한 원소를 선택을 할 거거든요. 선택을 할 때 A와 B의 교집합일 확률이 얼마일까요? 원소 1 확률 하면 이게 얼마가 될까요? 이거는 봅시다. 얼마예요? NS분의 N A 겹이죠. 그죠? 네. NS분의 NA 겹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교집합일 확률입니다. 네. 되겠나요? 네. 그런데 A에서 한 원소를 뽑을 때 잘 보세요. 이제 여기 갑니다. A에서 하나의 원소를 뽑을 거예요. A에서 한 원소를 선택을 할 때 A와 B의 교집합일 확률은 얼마입니까? NA1의 NA 큐비. 의 원소일 확률. 따라오고 있어요. 다른 사람은 대답이 없어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예요? NA 분의 NA 교 B가 되죠. 그죠? 네. 여기까지 이해되겠습니까? 네. 자 그런데 밑에 거 이거 보세요. A에서 한 원소를 선택을 한다라고 했죠. 그죠? 네. 여기에 보면은 표본 공간이 축소가 되었죠. 네. 됐나요? 네. 이게 뭐가 된다? 조건부 확률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었나요? 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잘 보세요. 지금 이 심판을 왜 끝으로 못할까? 요거 보세요. 요거 뒤에 요렇게 되는 겁니다. 잘 보세요. 이거 A에서 하나의 원소를 뽑을 때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의 확률을 구했잖아요. 그죠? 네. 이미 A는 일어났다. 그죠? 네. 그러니까 A가 일어난 조건 하에서 즉 이 말을 다르게 한번 고쳐봅시다. 이 말을 다르게 고칩니다. 네. 그러면은 A에서 뭐라고 해야 되지? A를 표본 공간으로 하는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A를 표본 공간으로 하는 B의 조건부 확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해되었어요? 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교집합에서 B를 왜 A 교이거는 왜 없어졌니? A가 표본.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A를 표본 공간으로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제 그림이 뭐밖에 없는 거다.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맞죠? 나머지는 다 버린다 이 말이야. 네. A 안에 있는 요거밖에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네. 됐나요? 네. 그러면은 이때에 얘가 표본 공간이 될 때에 B. B니까 이거죠, 그죠? 네. 얘가 지금 이게 B에 해당하는 거였거든요, 요게. 네. 맞죠? 네. 그러니까 A를 표본 공간으로 하는 B의 조건부 확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해되었습니까? 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된다고? 이거를 쓸 때에 보세요. A를 표본 공간으로 하는 B의 조건부 확률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을 요칸이 모자라면 이렇게 쓰기도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분모 분자 이렇게 이런 개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A가 표본 공간이니까 A가 분모에 들어갔다 이거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분모. 그다음에 요거는 어차피 A가 있으니까 A 교를 생략을 하고 이게 이제 NA분의 사실은 이게 NB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이걸 여기에서 보면은 뭐다? 여기에서 보면은 NA분의 NB 이렇게 되죠. 그죠? 네. NB 이거잖아요. 그죠? 네. 여기에서 보면 어떻게 이야기한다고? NA분의 NA 교비라고 하는 거예요. 벤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은 A 교비라고 명시를 해주고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은 얘가 B니까 A 교비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네.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인지? 네. 그래서 이렇게 쓰기를 약속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나요? 네. 그러면은 그러므로 여기서 B 바 A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는 NA 분의 NA 교 B라고 됐습니까? 네. 이걸 여러분들 익혀줘야 돼요. 오케이? 네. 자 필기합시다. 자 봅니다. 한 번 더 볼게요. 개념1이 조건부 확률은 표본 공간 뭐에 넣니? 이 축소. 그냥 다시 찍어라. 축소 이 축소 빠졌다. 다시 찍어라. 한 번 더 봅니다. 조건부 확률은 뭐가 어떻게 된다고? 조건부 확률은 표본 공간이 축소된다. 지금 외우세요. 분석 집단은 한 개인데 분류 기준은 두 개다. 이게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 자체는 계산할 때 되게 쉽습니다. 근데 어떤 문제를 읽었을 때 얘가 조건부 확률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됐나요?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이런 표가 주어지면 얘는 거의 99% 조건부 확률입니다. 두 번째로 분류 기준이 두 개면 조건부 확률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됐나요? 자, 그 다음 개념 두 번째 갑니다. 개념 첫 번째였고 두 번째 개념이요. 조건부 확률만 제대로 하면은 별반 어려운 부분은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쭉쭉 나갈 겁니다. 조금 전에 이제 뭐를 했냐면 개념 2는요. 조금 전에 우리가 어떤 공식을 썼냐면 잘 보세요. B 바 A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A를 표본 공간으로 했을 때 실제로는 A교 B의 원소의 개수였다. 그죠? 네. 그래서 이거분의 NA교 B가 됩니다. 맞나요? 네.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져요. 어떤 이거 여러분들 이해를 좀 하고 가야 됩니다. 확률은 원래 어떻게 계산해요? 확률은 표본 공간의 개수분의 사건 A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 계산했죠. 그죠? 네. 근데 이게 안 통하는 게 있었죠. 복수하는구나.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를 헤아릴 수 없는 게 있었잖아. 아, 예. 그 뭔 말이야? 도요. 아니, 한국말로 한국말로. 그 기. 뭐예요?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가 무한계, 사건 A의 원소의 개수도 무한계인 게 있었다고요. 그게 그
기하학적 확률이잖아요. 네. 그러면 기하학적 확률은 우리가 수학적 확률하고는 달리 어떻게 확률을 계산을 했다고? 점. 영역으로 계산했죠. 예. 복습 안 했지? 했어요. 이거 각오해야 돼. 아니에요. 각오해라. 했어요. 근데 조건부 확률은 특징이 하나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조건부 확률의 특징을 볼게요. 얘는 어떻게 되냐면요. 표본 공간으로서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로서 분모 분자를 나누어 줘도 상관이 없다. 그죠? 네. 이렇게 되겠죠. 그죠? 네. 그러면은 이게 뭐예요? A1. A의 확률이죠. 네. 전체분의 A니까 A의 확률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PA가 됩니다. 얘는 뭐예요? A. PA 교 B의 확률이 됩니다. 됐나요? 네. 좀 신기하죠? 네? 네? 신기하죠? 아니에요. 신기 안 해요? 예. 신기하지 않습니까? 네. 안 신기해요. 네. 오늘 되게 신기한데? 우와. 왜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왜 이게 신기한 걸까요? 신기한 걸 느끼란 말이야. 신기합니다. 뭐가 신기합니까? 저기 왜? PA. 왜? 그럼 왜 이게 신기하냐는 말이에요. 조건부 확률은요. 조건부 확률은 확률로서 계산합니다. 그게 신기해요. 네, 신기하죠. 신기하지. 원래 확률 계산은 어떻게 한다고? 개수분의 개수예요. 예. 확률분의 확률이 됩니까? 안 됩니다. 아. 개수분의 개수가 확률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예. 그런데 조건부 확률은 개수로서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뭘로서 확률을 계산한다고? 확률. 확률로서 또 다른 확률을 계산을 한다. 이게 조건부 확률의 두 번째 개념이 돼요. 이제 이 식이 신기해 보이죠? 네. 그러니까 봐봐. 그러므로 여기에서 뭐가 억지로 그냥 틀에 적어놓은 것 같아? 얘가 뭐가 됩니까? PA분의 PA 교 B가 되죠. 그죠? 네. 그러므로 여기에서 자 우리는 PA 교 B는 어떻게 됩니까? PA 곱하기 P. B A. B 바 A가 됩니다. 네. 이해됩니까? 네. 아. 요거는 꼭 한 거예요. 네. 되겠나요? 네. 잘 보세요. 얘를 확률의 곱셈 정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그러니까 확률의 곱셈 정리는요. 교집합의 확률을 구하는 게 확률의 곱셈 정리라고 했죠. 그죠? 네. 교집합의 확률이 곱셈 정리라고 했고 합집합의 확률을 덧셈 정리라고 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교집합은 PA 곱하기 PB바 A다라고 하는 이게 확률의 곱셈 정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이해가 돼요? 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물론 이렇게 써도 됩니다. 또는 이거를 PA 교 B라고 하는 이 확률을 PB라고 하고 여기에 PA 바 B 이렇게 이야기해도 돼요. 네. 됐나요? 네. 이거를 표본만으로 하는 것뿐에 요거 해도 돼요. 네. 되겠나요? 네. 그 다음에 여기서 특징은 조건부 확률은 뭘로서? 확률로서 계산한다. 확률로서 계산을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가 좋기? 네. 그러면 여기서 질문 있어요? 없어요? 응? 없죠? 네. 그러면 우리가 조건부 확률은 개념이 다 끝난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왜 수고해? 드디어. 쉬는 시간? 네, 저 개념 저 찍을까요? 아니요. 아, 기다리세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서 문제를 몇 문제 풀어갑시다. 네. 우리 책을 한번 펴보세요. 책에 조건부 확률을 한번 찾아보세요.
예제 문제 1번입니다. 보세요. 조건부 확률은 보세요. 이 지금부터 쌤이 여러분들한테 해주는 이 세 가지 패턴만 나옵니다. 네. 더 이상 문제 발전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바이블 또 요대로 적고 그 해래. 이제 어떻게 하는 줄 알죠? 예. 197에 2번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어느 학급은 남학생 18명, 여학생 16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학급의 모든 학생은 중국어와 일본어 중 한 과목만 줄 거라. 한 과목만 수업을 받는다. 중국어, 일본어도 줄 거고요. 예. 한 과목만 동그라미. 자, 그러면은 남학생 중에서 중국어 수업을 받는 알라들이 12마리, 여학생 중에서 중국어 수업을 받는 학생은 7마리. 자, 그 다음 또 줄겠습니다. 선택된 한 학생이 중국어 수업을 받는 학생이었을 때 그 줄 거세요. 밑에 적으세요. 일본어는 버리자. 일본어 버려. 일본어 버리니까 뭐가 됩니까? 표본 공간이 축소가 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게 조금 장난치지 말고. 됐나요? 예. 그 다음 번에 또 한 번 더 보세요. 남학생, 여학생 앞에 남학생, 여학생 줄 긋고 뒤에 중국어, 일본어 아까 줄 긋죠, 그죠? 네. 분류 기준 몇 개예요? 2개. 2개. 되겠나요? 네. 이해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이걸 가지고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세요. 분류 기준을 이렇게 적는 겁니다. 여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남학생, 여학생이라고 적고 여기가 중국어, 일본어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러면은 남학생이 몇 명이라고? 18명. 18명. 여학생이 16명. 16명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어와 일본어 한 과목만 받는데 남학생 중에서 중국어 몇 명? 12명. 그러면은 남학생 중에서 중국어가 12명이니까 이게 12명이죠. 예. 여기 몇 명이에요? 6명이에요. 네. 여학생 중에서 일본어 수업 몇 명? 7명. 여기 7명이죠. 그죠? 여기 몇 명 됩니까? 9명이 돼요. 여기 계산하세요. 21, 13되죠. 그죠? 네. 그러므로 자, 뭐 했을 때 뭐를 뽑았습니까? 임의로 선택한 한 학생이 중국어일 때 일본어 버리자 이 말입니다. 네. 됐나요? 네. 그러면은 중국어일 때 여학생, 중국어일 때 여학생이니까 얼마입니까? 중국어 21명이죠, 그죠? 9. 그 중에 여학생이 9명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답은 21분의 9가 됩니다. 이게 답입니다. 그러니까 푸는 거는 되게 쉬워요. 네. 푸는 거는 되게 쉬운데 얘가 조건부 확률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네. 오케이? 네. 자, 두 번째 문제 갑시다. (199페이지) 2-2번입니다. 자, 또 읽읍시다. 어느 회사의 스마트폰을 만드는 두 개의 공장의 임의는 각각 그 회사의 스마트폰 전체 생산량의 40%, 60%를 만들고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불량품은 자, 이 분류 기준이 몇 개입니까? 2. 뭐 두 개예요? 생산. 생산 공장의 임의하고 또 하나는 불량. 불량품, 양품 이렇게 분류 기준이 두 개죠, 그죠? 네. 그런데 불량품은 각각 2%, 3%라고 한다. 제품 중 임의로 선택한 하나의 스마트폰이 줄거라. 불량품이었을 때 양품 버려. 적으세요, 빨리. 양품 버려. 그래. 양품, 양. 내가 양이라고 했어, 양이라고 했어. 양. 양, 양. 불량 말고 양. 두 번 쳐야 스마트폰의 불량품이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불량 아닌 거는 생각을 안 하겠다. 예. 불량만 가지고서 생각을 하겠다. 네. 그러니까 표본 공간이 축소되었죠. 네. 그런데 그 스마트폰이 공장 A에서 만든 스마트폰일 확률을 구하라. 네. 됐나요? 네. 역시 표를 그립니다. 분류 기준을 찾게 되면 이렇게 해서 표를 9칸이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딱 그려야 돼요. 자, 뭐
공장 A, 공장 B, 여기 양품, 여기 불량품이다.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내가 이 문제를 하나 더 한 이유가 있습니다. 퍼센트로 나오잖아요. 그죠? 나오면 전체를 100개로 생각합니다. 됐나요? 이거 여러분들 선배들 많이 틀리더라고요. 자, 가자. A 공장에서 몇 개 만듭니까? 40개. 40개 만들죠? 네. B 공장에서 몇 개 만들어요? 60개를 만들어요. 됐나요? 네. 그런데 A 공장에서 불량품이 몇 개입니까? 2개. 아니죠. 아. A 공장 불량품 몇 개입니까? 아, A 공장 불량품 몇 개입니까? 8개죠. 네. 왜요? 40개의 2%가 아이가. 그러니까 얘는 8개가 됩니다. 이게 40개의 2%니까. 됐어요? 그럼 여기 몇 개 돼요? 32개가 되죠. 그죠? 네. B 공장 불량품 몇 개? 18개. 왜? 360. 18개죠. 그죠? 네. 이게 3%거든요. 그럼 여기 몇 개예요? 42개. 확실하죠? 자, 요거 더하세요. 74개. 이거는 26개. 그죠? 이렇게 해서 전체 100개 이렇게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표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여기가 좋기? 네. 자, 그런데 이제 뭐라고 했습니까? 뭘 버립니까? 양품을 버리자. 여기서 생각하는 거죠. 그죠? 네. 불량품에서만 생각을 하자. 그러면 확률은 어떻게 됩니까? 불량품 전체 몇 개 중에서 26개 중에서 생각을 하는데 걔가 어디에서 만들어졌을 확률? A. A. A는 몇 개 만듭니까? 네. 그러니까 26분의 8에서 13분의 4가 답이 됩니다. 네. 어려워요? 아니에요. 이게 조건부 확률 제일 어려운 파트예요. 세 번째, 누구 이야기를 할까? 저협이 이야기를 합시다. 예. No. 네? 이게 또 적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5회에 1회꼴로 우산을 잃어버리는 제압이. L군 그자? 아. L군 이시 한번 손 들어봐요. 뭐 2명인데 J군 아까 네. L군 있어요. 괜찮았어. 그런데 비가 오는 날에 우산을 걸고 나갔거든. 네. 그래서 잘 봐요. 친구 집 ABC의 세 친구 집을 차례로 방문을 했습니다. 저런 짓을 왜 차례로 방문을 합니다. 왜 방문했겠습니까? 친구 만나려고 아니죠. 근데 나쁜 짓 하려고 돈 빌리러 갔겠죠. 지가 착한 짓 하려고 했으면 A가 돈을 빌려줬을 텐데 귀가고 집에 돌아온 후 우산을 잃어버린 것을 알았다. 됐어요? 네. B 집에서 잃어버렸을 확률을 구하라. B 집에서 잃어버렸을 확률. 잃어버렸을 확률이 되겠죠. 잃어버렸을 확률을 구하라. 이렇게 됩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 보면은 우산을 잃어버린 것을 알았다. 그러면은 얘는 우산 잃어버리지 않는 것, 잃어버리지 않는 것 버리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됩니까? 표본 공간이 축소가 됩니다. 표본 공간이 축소가 된다. 항상 이런 걸 체크를 하세요. 됐나요? 네. 참선하다가 주무셔.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부분들은 참고로 하는 겁니다. 됐나요? 네. 지금 이 사건을 보게 되면은 반 딱 잘라서 얘는 우산 잃어버리지 않는 것, 얘는 우산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네. 그러면 A 집에서 잃어버리는 경우, B 집에서 잃어버리는 경우, C 집에서 잃어버리는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는 이거 제끼고 이거를 표본 공간으로 했을 때 이 B의 확률을 구하라 이 말이에요. 네. 맞죠? 네. 여기까지 따라왔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계산합니다. A에서 잃어버릴 확률이 얼마입니까? 3분의 아니고 A에서 잃어버릴 확률. N 뭘 A에서 5분의 그렇죠. 5분의 1이죠. 그것은 뭉뚱하게 우선 놓고 나오는 거야. 됐나요? 네. B에서 잃어버릴 확률은 얼마입니까? 5분의 4 5분의 4 그렇죠. 5분의 4 곱하기 5분의 1 한 사람은 복습을 철저하게 잘한 사람이에요. 그냥 5분의 1 하는 사람은 복습 안 한 사람이에요. C에서 잃어버릴 확률 얼마입니까? 5분의 4 5분의 4 곱하기 5분의 1입니다. 됐나요? 네. 표공문이 뭡니까? 요 세 개의 확률을 다 더한 게 표공문인데요. 됐나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5분의 1하고 5분의 4, 5분의 1, 그 다음에 또 5분의 4, 5분의 4, 5분의 1이에요. 그런데 어디에서 잃어버렸을 확률을 구한다고? B에서 잃어버렸을 확률을 구하죠. 그죠? 예. 얘를 분자에다가 얹어주면 됩니다. 5분의 4, 5분의 1 이렇게. 이해됐나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이 개념이에요. 조건부 확률은 확률로서 확률을 계산한다. 이게 세 번째 문제가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 첫 번째 문제는 첫 번째, 두 번째 문제는 조건부 확률의 순전한 개념을 가지고서 문제를 만든 거죠. 그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장 기초적인 개념이 되어서 조금 더 어려운 쪽으로 빠져들어가게끔 되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오케이? 자, 필기합시다. 왜 위대한 발견을 했답니다. 상수가 순간적으로. 여기가 8이 아니고 0.8이네요. 여기가 그럼 얼마예요? 49.2. 39.2가 되겠죠. 그죠? 이거는 맞아요. 1.8. 1.8이죠. 그죠? 그럼 얘 얼마가 돼요? 아, 문제를 이딴 식으로 내는 거예요. 자세히. 98.2. 그러면은 안 해. 그대로 할래요. 20% 합시다. 20% 하자. 상수 의견 20%면 불량률이 너무 심한 거 아니다. 네? 공장 문 닫아야 되는 거 아니다. 어? 문제입니다. 문제. 상수 내봅니다. 그래서 문제입니다. 3 진짜 너무 너무했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문제니까 숫자 이거 0.몇 나오는 거 별로예요. 5번에 한 번 걸로 그렇지. 잃어버리는 애도 있는데. 그러면 죄송해요. 몇 개예요? 이렇게 요 퍼센테이지 고치세요. 네. 여기 2%라는 게 너무 숫자가 작아요. 오케이? 네. 자, 그렇게 하고 필기했죠, 이거는. 그 다음번에 여러분들이 개념 한 개만 더 하고 나면 오늘 수업을 마치면 되겠네요. 그리고 근데 답은 맞네요. 답은 맞아. 네. 그래? 답이 맞습니까? 진짜 바이블 사진 알죠? 바이블 사요. 답이 어디가? 기백도 나왔죠. 답이 10% 이거는 미리 준비해놔요. 그러면은 이게 45. 그 책에 미리 20% 30%로 고쳐. 이제 현도 많이. 그 다음번에 3월 말까지 계속 진도 나갑니다. 알았죠? 네. 그러고 나서 4월달 들어가면 우리 알죠? 그죠? 네. 거의 물릴 정도로 문제를 풀겠죠. 네. 기획도 그렇고 미적도 그렇고 아마 3월 말까지 진도 나가면은 중간에 거의 한 이 책 한 80% 진도를 다 나가지실 거예요. 자, 그 다음 갑시다. 8번. 8번은 개념이 역수가 많은데 네? 네, 학교가 그걸 믿니? 네. 그래, 믿어야지. 소달이라서 지각한다. 말하는 족족한. 그렇지, 그렇지. 지각한다. 자, 8번 갑니다. 8번은 조금 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거예요. 8번은 확률의 곱셈. 네, 확률의 곱셈 정의입니다. 되게 쉬워요, 얘는. 별로 할 거 없어요. 아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P, B, 바 A라고 하는 게 P, A 곱하기 P, A 곱이 맞아요. 네. 왔다 또다리들. 네. 내가 언제 이랬냐? B죠. 내가 언제 이랬어요? 앞에 A. 다시 생각해. P A A분의. B는 그렇지, 그렇지. P A 곱하기 이건 어떻게 된다 했어요? 소리. P, 밑에 넣어야 돼. P, A 분의 P, A 곱이 이렇게 된다 했죠, 그죠? 네. 됐어요? 네.
그러면은 여기에서 뭐가 나온다 했습니까? PA교 B가 PA 곱하기 B 바 A 이렇게 된다 했죠. 그죠? 네. 또는 여기에서 또 이런 것도 있어요. A 바 B라고 하는 이게 어떻게 하면 된다? PB분의 PA교 B가 되겠죠. 그죠? 네. 여기서 그러면은 PA교 B는 뭐가 나옵니까? PB 곱하기 A 바 B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네. 근데 위에 거하고 밑에 거하고 같은 거니? 아니요. 이 확률하고 이 확률은 다른 겁니다. 네. 이거는 알고 결과적으로 계산한 거는 똑같아요. 이 계산한 결과는 똑같은데 이것하고 이거는 다르다 이런 말이에요. 네. 됐어요? 네. 자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서 두 가지 중에서 우리가 어떤 결론이 나냐면은 PA의 교비 뭔 소리야? PA 교비라고 하는 게 P 빨리 봐라 A 곱하기 P B 안 하는 사람 뭐니? 이거를 뭐라고 한다고? 요 자체를 확률의 이거를 확률의 곱셈 정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예. 물론 어떻게 해도 됩니까? 반대로 해도 되죠. 위에 걸로 해도 됩니다. 밑에 걸로. 네. 여기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확률의 덧셈 정리와 확률의 곱셈 정리를 섞어요. 네. 확률의 덧셈 정리가 뭐였냐면은 PA 더하기 PB 빼기 PA 교비였다. 그죠? 네. 그런데 얘가 어떻게 되겠다? 이제 PA 더하기 PB 한 다음에 빼기 PA 곱하기 B 바이 이렇게 써도 되겠죠? 네. 됐나요? 네. 얘를 또 어떻게 써도 돼요? PA 더하기 PB 하고 나서 빼기 PB PA 바비 이렇게 해도 됩니다. 되겠나요? 네. 이게 확률 곱셈 정리의 개념답니다. 네. 그러니까 경우의 수 순열 조합할 때하고 확률할 때하고는 참 많이 다르죠. 네. 그러니까 확률은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쉽고 확률은 문제를 파악했을 때 아 얘는 뭐다 라는 것만 알면은 공식에 대입하면 답 나온다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확률 곱셈 정리 개념 다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AB가 배반일 때는 그때 어떻게 한다 했어요? PA 더하기 PA 합B는 그냥 PA 더하기 PB 이렇게 된다 했죠, 그죠? 네. 이런 것만 알면 되는 겁니다. 네. 됐나요? 네. 자 문제랑 풉시다. 얘를 겨울 방학 때 걸렸으면 엄청 빨리 나갔을 텐데 사실 나는 여러분들 미적원보다도 확통을 더 걱정을 했었어요. 확통 얘들을 너무 이렇게 얘들 너무 어려워하면 어떡하지? 진도는 나갈 수는 있을까 하면서 내가 다 끝날 때까지 어디점을 진도를 잡고 있었냐면은 이항정리 정도까지. 근데 우리는 이항정리 넘어왔잖아요. 네. 그 골치 아픔이 넘어왔으니까. 자 갑시다. 요거 그리면 뭐라? 주머니. 그렇죠. 주머니 안에 흰 공이 전체 10개 중에서 전체가 10개가 있는데요. 이 중에 당첨 제비가 3개가 있습니다. 제비가 제비. 그걸 제비라고 안 해요. 제비라고 해요. 제비. 라트리. 네. 제비는 swallow. 아. 이거. 와. 저도 찬스 바로 해줘라. 스와로. 그래. 그냥 본도 말해. 당첨 제비가 3개, 비당첨 제비가 이거 7개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거 아주 재밌는 게 있어요. 잘 봐요. 이런 경우는 한번 예를 들어봐요. 그리고 수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로또 이런 거를 잘 내가 몰라 다른 분은 어떤지 모르는데 내 같은 경우에는 로또를 안 사요. 왜요? 수학적 계산하고 끝났어. 아니에요. 수학적 계산은 안 해요. 확률이 거의. 확률이 네 주식 잘 안 해요. 희박. 희박해서 그래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이거 이렇게 저 로또부터 이야기해 줄게요. 네. 정성 가면은 카지노 네. 여러분들은 못 들어가지만 나도 들어가 본 적이 없어. 슬롯 머신이라고 있죠. 이거 잡아 당기면 같은 거 3개 맞춰주면 돈 대박 쏟아지는 거. 잭팟. 잭팟. 잭팟이 터지는 것하고 로또 걸리는 것하고 어느 게 더 희박할까요? 로또요. 로또가 훨씬 더 희박해요.
그다음에 더 이게 잭팟이 터질 확률이 약 4.7% 정도가 돼요. 수학적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높죠, 그죠? 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높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100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100문제에서 아무렇게 하나 찍어서 5문제만 맞출 거예요. 그거 바보잖아. 그럴 수도 있죠. 맞죠? 100문제 같으면은 적어도 몇 개는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100문제 중에서 몇 개를 맞출 수 있습니까? 20개를 맞출 수 있다 아이가. 맞죠? 확률이 5분의 1이니까. 근데 그 중에 5개만 맞춘 거야. 그러니까 그거보다도 4배나 더 확률이 더 작죠? 맞잖아요. 20%보다도 더 작은 게 4.7%니까. 그런데 주식 투자해가지고 자기가 딸 확률, 주식 투자를 해서 딸 확률, 자기가 돈을 벌 확률이에요. 그게 약 4.5%래요. 그러니까 차라리 주식하느니 잭팟을 터뜨리겠다. 근데 사실상 이제 수학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매스컴 같은 데서 보면은 실제로 이제 잭팟이 터질 확률이 4.7%보다 더 작아요. 왜 줄 알아요? 조작을 하잖아요. 기계 조작을. 그 신문지상에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3천만 원 정도를 자기 집 한 채를 3천만 원 넘은 자기 집 한 채를 그냥 잭팟에 갖다 부어도 한 번도 따지를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조작을 한다 이러더라고. 근데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자 보통 보면 이제 여기 뭐 있지? 이마트라든지 이마트는 좀 그렇다. 동네에 좀 큰 그 마트 오픈할 때 뭐 합니까? 경품 추천하죠. 네. 아줌마들 어때요? 새벽부터 줄 서서 기다리죠. 뭐 하려고? 빨리 뽑으려고. 사람 심리가 희한해요. 그러니까 왜 그 줄 서서 기다립니까? 그러면은 빨리 뽑으려고. 왜 빨리 뽑으려고 합니까? 하면은 뭐가 많으니? 당첨 제비가 안에 많다 이가 그죠? 네. 그러니까 그 당첨 제비가 많으니까 내가 빨리 뽑으면은 걸릴 것 같단 말이야.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하게 안 하게? 당연히 하겠죠. 하는 게 정상이에요. 나도 줄 서니까. 나는 줄 안 서.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를 놓치고? 비당첨도 그만큼 없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뒤에 가면은. 그럼 중간에 쓰면 돼요. 이러나 저러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러나 저러나 똑같아요. 처음 뽑으나 제일 마지막에 뽑으나 확률은 똑같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게? 그럼 이제 계산합시다. 여기에 비당첨 7개, 당첨 3개가 있는데 여기에서 A, B 두 사람이 이 순서로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을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은 A가 당첨 뽑을 확률 얼마입니까? 10분의 3. 10분의 3이죠, 그죠? 네. 모르는 사람 있어요? 이 계산 못하는 사람 있습니까? 응? 전체 몇 개? 네. 그 중에 몇 개? 그러니까 이때 PA의 확률은 10분의 3이 됩니다. 10분의 3이에요. 두 번째로 B가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을 구합시다. 얼마일까요? 10분의 7 곱하기 이해를 할 것 같으면요. B가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것 때문에 이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지금 해주는 겁니다. 10분의 7 곱하기 9분의 4. 9분의 3입니까? 그러면 내 앞에 뽑는 사람은 절대로 뽑아서는 안 되네요. 네. 안 돼? 아, 두 가지 당첨제비 어? 세 가지나 있네요. 당첨 제비가 3개예요. 3개. 그러니까 보세요. 앞에 뽑을 수도 있고. 앞에 얘가 안 뽑고 내가 뽑는 경우하고 앞에가 뽑고 나도 뽑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네. 이해됩니까? 네. 지금 우리는 뭐만 생각하는 겁니까? 얘가 안 뽑고 그 다음에 뽑고 이거 얘는 뽑고예요. 그러니까 앞에가 뽑든 안 뽑든 상관없단 말이에요. 네. 잘 해두세요. 이거 진짜 잘 해두세요.
됐나요? 네.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90분의 20 더하기 90분의 30. 얼마? 27 아? 27 90분의 27이라고? 네 얼마예요 이거? 27 30분의 9. 30분의 9 10분의 10분의 4. 3이네요. C가 또 있어요. C가 제일 마지막으로 왔어. 아, C도 한번 보여볼까요? 3분의 C가 당첨 뽑아요. 네. 그러면은 C가 당첨 뽑는 거는요. 잘 보세요. 뽑고가 있고 뽑고 못 뽑고 이렇게 있겠죠. 그죠? 네. 이게 네 가지나 돼요. 네 이거를 계산을 하게 되면 역시 10분의 3이 나옵니다. D가 있어요. 10분의 뽑으러 오는 놈 미친놈이죠. 네 네. 왜? 다 우리 다 뽑아갔는데 왜 뽑으러 와? 근데 다 못 뽑고 지 혼자 뽑는 아니 얘 다 뽑아갔다고. 아 세 명이 다 뽑아갔다고. 자 이거 뭐예요? 골라라. 10분의 3, 9분의 2, 8분의 1. 얘는 10분의 3. 안 부르는 건 뭐니? 9분의 7, 8분의 2. 얘는요? 10분의 7, 9분의 3, 8분의 2. 말을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10분의 7, 9분의 6. 누구가 이래야 되는 거예요? 9분의 9분의 6. 6. 얘는 8분의 8분의 3. 3이죠. 여기서 그러면 10분의 3이 나옵니다. 됐나요? 네. 엄살이 안 돼요. 근데 다 똑같아요. 10분의 3. 네, 다 똑같아요. 전부 다 똑같이 나옵니다. 다 10분의 3. 됐어요? 그러니까 절대 너네들이 아줌마 되었을 때는 띠가지 말아요. 예. 그게 좀 유식한 척 보여야 될까, 이거. 근데 또 실제로 뽑아보면 다를지도 모르잖아요. 수학적 환경이랑 수학적으로는 다른 아니. 융통성 있게. 융통성 있게? 수학은 뭐. 개념에서 배운 거 있어요 그래요. 이거는 수학이나 일상생활이나 다 똑같아요. 아 어디서 해야 돼요? 응? 어디서 얼마 중간. 네 가고 싶을 때 가. 아 그 대신에 그 오돌오돌 떨면서 줄 서지 마라 말이다. 근데 그게 뭐예요? 군중심리죠. 사람 심리가 다들 그래요. 서 있으면 나도 서야 되는. 그렇죠. 꼭 그러니까 사람들은 꼭 뭡니까? 머피의 법칙이라고 들어봤어? 네. 네. 그러니까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은 무조건 안 좋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 심리가 그렇죠. 아씨 다 뽑아가면 어떻게라는 이 불안 심리 때문에 무조건 뛰어가는 거죠, 그죠? 네. 알면서도. 근데 그런 불안 심리 자체, 그리고 그 불안 심리는 그 부정적인 감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키지 마. 딱 올바르게 딱 판단을 해가지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 너네들 앞에서 비당첨 다 뽑아가라. 그러면 내 확률을 높일게. 네, 이거는 행사 끝나고. 이거는 너무 긍정적이죠, 그죠? 네. 너무 긍정적이죠. 왜 확률은 다 똑같으니까. 근데 아까 현호가 말한 것처럼 행사 끝나고 가지 말고 가서 싹싹 빌지 말고. 그리고 살다 보면은 보세요. 아니 계속 할까? 아니요. 아니요 진행을 할까? 아니야. 나 지금 개념하고 문제까지 다 했어. 예. 살다 보면 뭘 인생 공부합시다. 여러분들이 지내다 보면은요 예. 부정적인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돼요. 예. 네. 근데 그 부정적인 생각을 진짜 없애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서 자기가 최선의 노력을 하게 되면 그게 여러분들이 뭐 공부든 회사 생활이든 연애든 뭐든 간에 잘하는 방법입니다. 네. 항상 여러분들은 뭐예요? 부정적인 생각이 특히 여러분들로 보면은 시험 칠 때쯤 되어가지고 아니 일주일 놔두고 이거 언제 공부 다 하냐고 절대로 다 못한다는 거는 그거는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다, 그죠? 네. 당연한 사실. 얘기예요. 당연한 사실이다. 그런 뭉치한 계획 세우지 말고. 맞다, 이가. 네. 일주일 동안 너네들 확통하고 미적하고 공부 다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근데 암기 과목까지, 안 돼요. 영어까지, 그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공부를 좀 해두고 좀 계획을 잘 짜가지고 그렇게 나가면은 좀 쉽게 지낼 수가 있는데, 예. 자 다음 시간에 독립 종속할 겁니다. 네. 그러고 나서 그 뒤에가 독립 시행의 확률이거든요. 네. 그거 맞추고 나면은 진도 확률은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산 확률을 분포해서 통계로 넘어갑니다. 됐어요? 예. 자, 끝났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어디까지를 풀어와야 되느냐? 199쪽. 209쪽입니다. 아니네. 네. 199죠. 203쪽까지입니다. 아, 아니네. 사건의 독립 조문이 또 있노? 너무 짜서. 199쪽 맞네. 196쪽이요. 199. 199쪽. 네. 개념시험 쳐보세요. 네. 저희가 반드시 개념시험 치고 저희가 공부해야 됩니다. 네. 개념시험은 범위에 따라 안 정해주겠는데 이거 알죠? 네. 오늘 한 것하고 지난 시간 한 것하고도 앞에서 한 개 더 정해가지고 하다 이놈 자세. 그렇지 그걸 왜 그래? 됐나요? 자 아직 몰랐어 기다리. 저도 안 찍어요. 아. 뭘 계속 할까? 찍고 나서 또 수업 계속 할까요? 오늘 너무 빨리 마칩시다. 네.